여러분, 혹시 적당한 술은 약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변에서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한 잔은 괜찮겠지? 큰 병 없이 잘 살아왔는데 괜찮아. 아닙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60대를 넘어서면서 우리 몸은 서서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예전처럼 술을 마셔도 괜찮을까요? 오늘은 나이가 들면서 술이 우리 몸에 미치는 진짜 영향에 대해 실제로 일어난 사례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즐겨온 한두 잔의 술, 그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실제로 젊을 때는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65세를 넘어서면서 우리 몸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이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술을 잘 마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몸속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코올을 처리하는 능력이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예전만큼 마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치매입니다. 65세 이후에도 계속 술을 드시는 분들의 치매 발병률이 3.7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크게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한 잔을 마셔도 몇 시간 만에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한 잔이 하루 종일 우리 혈관을 돌아다닙니다. 뇌에 더 오래, 더 많이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74세 박명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건강관리에 신경 쓰셨던 분입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셨습니다. 다만 저녁에 작은 소주잔으로 한 잔 정도는 꼭 드셨습니다. 이 정도는 약주 아니겠어요? 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70세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72세쯤부터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본 드라마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시거나 마트에서 무엇을 사러 왔는지 깜빡하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가족들은 나이 들면 그럴 수 있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73세 되던 해 평소 즐겨보던 뉴스 프로그램의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며느리가 걱정이 되어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경도인지장애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술을 완전히 끊으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작은 한 잔이 매일 쌓여서 뇌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것을. 다행히 즉시 금주를 시작하셨고 6개월 후 인지기능 검사에서 약간의 개선을 보이셨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더 나빠지지는 않았습니다. 65세 이후에 조금은 예전의 많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술자리에서 물을 먼저 주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물부터 한 잔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술을 마시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65세 이후에 술은 독이다라고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술을 마시면 가장 먼저 고생하는 곳이 바로 간입니다. 젊을 때는 간이 술을 빠르게 처리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40%나 줄어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한 잔을 마시면 예전에 2잔을 마신 것과 같은 충격을 몸이 받는다는 뜻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알코올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시간입니다. 젊을 때는 몇 시간이면 충분했지만 이제는 24시간이 지나도 혈관 속에 알코올이 남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 몸이 독성 물질에 노출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간 손상이 진행되는 속도는 젊을 때보다 5배나 빠릅니다. 간 세포들이 서서히 딱딱해지는 간 섬유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아프지도 않고 특별한 증상도 없습니다. 69세 김철수님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은퇴 후 동네 친구들과 가끔 만나 한 잔씩 하는 것을 즐기셨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그것도 소주 한두 잔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회식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마셨지만 그래도 소주 서너 잔 정도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몸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피로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된 부인의 권유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간 수치가 정상의 3배를 넘어갔습니다. 의사는 술을 많이 드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평생 과음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재검사를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간 수치가 계속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같은 양의 술이라도 간에 주는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지금 당장 술을 끊으셔야 합니다. 즉시 금주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힘들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모두 거절해야 했고 저녁 시간이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2달 후 재검사에서 간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3개월 후에는 거의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술을 끊은 지 1년이 지난 지금 몸은 훨씬 가벼워졌고 피로감도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의 간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속으로는 조용히 손상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술을 마신 다음 날 피로감이 예전보다 오래 간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정기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술 약속이 있을 때는 가능한 한 피하셔야 합니다. 어쩔 수 없다면 건강 때문에 술은 못 마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진짜 친구라면 이해해 줄 것입니다. 간 다음으로 술이 심각하게 영향을 주는 곳이 바로 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는 자연스럽게 조금씩 작아집니다. 하지만 술을 계속 마시면 그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술을 마시는 고령자의 뇌는 매년 2.1%씩 줄어듭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분들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입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분이 직접적인 손상을 받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뇌세포의 손실입니다. 술 한 잔을 마실 때마다 약 200만 개의 뇌세포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새로운 뇌세포가 만들어져서 어느 정도 보상이 되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런 회복 능력도 크게 떨어집니다. 이런 변화가 쌓이면 결국 치매로 이어집니다. 술을 마시는 고령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3.7배 높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72세 이순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활발한 성격으로 지역 활동도 많이 하시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즐기셨습니다. 저녁에는 맥주 한두 캔 정도를 즐기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70세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또래들보다 기억력도 좋고 판단력도 뛰어나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데 71세 되던 해부터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어제 만난 사람의 이름을 깜빡한다거나 며칠 전에 본 뉴스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정도였습니다. 가족들도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다며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평소 자주 가던 마트에서 길을 잃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이웃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대화 중에 갑자기 할 말을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진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각종 검사를 받았더니 뇌 영상에서 뚜렷한 위축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의 손상이 심각했습니다. 의사는 지금까지의 음주 습관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맥주 2캔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라고 항변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매일 마신 그 2캔이 10년 넘게 쌓이면서 뇌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준 것입니다. 다행히 즉시 금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권유에 따라 꾸준한 뇌 운동도 병행했습니다.
퍼즐을 맞추고 책을 읽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1년 후 재검사에서 다행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 위축의 진행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 것입니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기억력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최근 들어 깜빡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나요?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술을 꾸준히 드셨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뇌를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술 대신 퍼즐이나 책 읽기로 뇌를 자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스스로 기억력을 체크해 보세요. 어제 뭘 했는지, 지난주에 누구를 만났는지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60대 이후가 되면 대부분 한두 가지 정도의 약은 드시게 됩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등이 대표적입니다. 문제는 이런 약들과 술이 만날 때 생기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알코올은 약물의 효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신장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합니다. 약물과 알코올이 함께 신장을 통과하면서 독성이 배가 됩니다.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몸의 독소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고령 환자 중 상당수가 약물과 알코올의 상호작용 때문입니다. 대부분 조금밖에 안 마셨는데 왜 이런 일이라고 당황해합니다. 76세 최한국님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고혈압 때문에 5년째 혈압약을 꾸준히 드시고 있었습니다. 평소 혈압 관리도 잘 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 평소 술을 거의 안 드셨지만 특별한 날이라 생각하고 소주 2잔 정도를 마셨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피로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식은땀이 나고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부인이 혈압을 재어보니 평소 130 정도 나오던 혈압이 80대로 급락해 있었습니다. 놀란 가족들이 급히 응급실로 모셨습니다. 응급실에서 각종 검사를 받았지만 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의료진은 혈압약과 알코올의 상호작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소 드시던 혈압약이 알코올과 만나면서 효과가 과도하게 증가한 것이었습니다. 2잔의 소주가 예상치 못한 위험한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다행히 큰 문제 없이 회복됐지만 그분과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조금밖에 안 마셨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사는 그때 중요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약물과 알코올을 처리하는 능력이 모두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문제 없던 조합도 이제는 위험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약을 드시는 날에는 절대 술을 마시지 마세요. 그 일 이후 그분은 완전히 금주했습니다. 동창회나 경조사에 가서도 약 먹고 있어서 술 못 마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서운해하기도 했지만 사정을 설명하니 모두 이해해 주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정기적으로 드시는 약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 수면제 등은 알코올과의 상호작용이 특히 위험합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약을 드시는 날에는 절대 술을 마시지 마세요. 그리고 누군가 술을 권할 때는 약 먹고 있어서 못 마신다고 당당히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변명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술이 우리 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술을 끊으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술이 똑같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증류식 소주입니다. 알코올 도수도 높고 몸에서 분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다음이 위스키나 브랜디 같은 독한 술들입니다. 맥주나 막걸리도 안전하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는 덜 위험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술의 종류가 아니라 끊는 것입니다.
금주 후 우리 몸에 일어나는 변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금주 3일 후부터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깊게 잠들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일주일 후에는 피부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2주 후에는 혈압이 안정되고 한 달 후에는 간 기능이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6개월 후부터 나타납니다. 뇌 기능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지고 1년 후에는 치매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금주를 지속하면 수명이 5년에서 7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합니다. 70세 정미경님의 변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분은 30년 넘게 매일 막걸리 한 사발씩을 드셨습니다. 이게 내 유일한 낙이에요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애착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68세 되던 해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 이상과 혈압 상승이 발견됐습니다. 의사는 술을 끊으라고 권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 마셔온 것을 어떻게 갑자기 끊어요? 라고 하시며 망설이셨습니다. 그런데 69세 되던 해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안과에서 검사를 받으니 알코올성 시신경병증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계속 술을 마시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제서야 결심을 굳혔습니다. 눈까지 잃을 수는 없다며 그날부터 완전 금주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습관적으로 막걸리가 생각났고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도움으로 버텨냈습니다. 막걸리를 마시던 시간에는 산책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한결 편해졌고 식욕도 좋아졌습니다. 3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혈압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6개월 후에는 시력도 상당히 회복됐습니다.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술을 끊고 나니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왜 진작 끊지 않았을까 후회돼요. 지금 그분의 말씀입니다. 막걸리 대신 산책을 하다 보니 동네 이웃들과도 더 친해졌고 새로운 취미도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기억력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어제 본 드라마 내용도 잘 기억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일주일 전 일까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병원에서 시행한 인지기능 검사에서도 또래 평균보다 훨씬 좋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건강을 되찾으니 진짜 행복해요. 손자들과 놀아주는 것도 예전보다 재미있고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금주 2년차에 접어든 지금 그분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다. 가족들도 할머니가 완전히 달라지셨다며 놀라워합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정미경님의 사회생활입니다. 예전에는 술 때문에 피하던 모임들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경로당에서 하는 건강체조에도 나가고 동네 독서 모임에도 가입했습니다. 술 마시는 시간에 이런 좋은 일들을 놓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건강상의 변화도 놀랍습니다. 2년 전만 해도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서 숨이 차곤 했는데 이제는 3층까지도 거뜬히 올라갑니다. 혈압약도 용량을 줄일 수 있었고 당뇨 수치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가장 기쁜 것은 가족 관계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술 냄새 때문에 손자들이 가까이 오기를 꺼려했는데 이제는 먼저 다가와서 안기려고 합니다. 할머니 냄새 좋아요라는 손자의 말에 눈물이 날 뻔했다고 하시더군요. 경제적인 면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매일 막걸리 값으로 나가던 돈이 한 달이면 상당한 액수가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손자들에게 책도 사주고 가끔은 가족들과 맛있는 식사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술값이 이렇게 많이 나갔는지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시며 웃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제 와서 술을 끊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시작하든 늦지 않습니다. 실제로 80대에 금주를 시작해서 큰 효과를 본 분들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실천으로 옮기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금주를 성공하려면 혼자 하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하세요. 오늘부터 술을 끊겠다고 선언하고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응원해주고 격려해준다면 훨씬 쉽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던 시간에는 다른 건강한 활동으로 채우세요. 산책을 하거나 독서를 하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곧 새로운 습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술 대신 마실 수 있는 건강한 음료를 준비해 두세요. 따뜻한 차나 과일 주스 혹은 단순히 물이라도 좋습니다. 습관적으로 뭔가 마시고 싶을 때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술이 60대 이후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과 금주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는 나도 술을 좀 줄여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완전히 끊기는 어렵다고 고민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변화란 항상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술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드셔보세요. 내일은 이틀, 모레는 사흘.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다 보면 어느새 일주일, 한 달이 지나 있을 것입니다. 금주는 한 번에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다시 한번 도전해 보세요. 65세 이후의 삶은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손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고 지금까지 미뤄왔던 취미를 즐길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건강한 몸과 맑은 정신이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술 한 잔의 순간적인 즐거움과 10년, 20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회 중에서 무엇이 더 소중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할 가족들의 행복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이 술을 끊고 건강한 삶을 선택하신다면 그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놀라울 것이라는 것을,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 가족들도 여러분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을 테니까요. 동네 보건소나 병원에서도 금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분들과 함께 한다면 훨씬 쉽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언제나 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단순히 듣고 끝내지 마세요. 오늘 저녁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술잔 대신 물잔을 드시는 것, 그 작은 선택이 10년 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더 오랫동안 함께 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매일 아침 개운하고 행복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노후, 행복한 노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리는 작은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결정과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금주 다짐이나 경험담을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